특검이 이 이모 씨가 살고 있는 곳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. 그날 거의 직전에 뛰어가지고 켰어요. 지금은 묘연합니다.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이거 정보 샜다. 어떻게 압수수색 들어온다는 걸 알고 2층에서 켜요. 자기야 뛰어. 근데 이 봐봐. 체포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압수수색하고 체포하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튄 거잖아. 이 정도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 수사력이면 잡거든? 하루면 잡아요. 50대 후반의 나이 아닙니까? 아 근데 베란다 2층에서 뛰어내렸다고? 아 근데 저는 첫 번째로 네. 특검이 이 이모 씨가 살고 있는 곳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. 근데 그날 거의 직전에 2층 베란다에서 네. 뛰어가지고 켰어요. 2층 베란다에서 뛰어서 튀려면 기본적으로 몸이 날래고 힘이 좋아야 되잖아요. 근데 저는 사실 근육량이거든. 버티는 게. 저는 첫 번째로 든 생각은 네. 이거 정보 샜다. 아. 어떻게 압수수색 들어온다는 걸 알고 2층에서 켜요. 그러니까 지금 자기야 뛰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? 그러니까 저는 이게 특검 혹은 뭔가 이 정보를 알고 있는 그런 라인에서, 왜냐면 이 선수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잖아. 그리고 김건희랑이 아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또 정보가 있을 거예요. 정보 네트워크가. 이게 좀 상황이 황당했던 게 이런 거예요. 특검은 주가 조작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러 들어간 거예요. 그런데 이 인간이 집에 있었던 거야. 있었어요. 아니 이것부터가 사실 나는 의아한 게 이 사람이 음주로 다 수배. 음주로 수배됐다는 것도 황당하긴 한데 음주로 수배된 인간인데 거주지에 있으면 안 되잖아. 당연히죠. 근데 집에 있었던 거야. 네. 그럼 뭐야? 그럼 뭔가 뒷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. 뒷배가 있었거나 아니면 뭘 챙기러 갔거나. 아니 그래서 이 압수수색하는 사람들에게는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경찰에 야 여기 있다야 이거 와서 잡아. 그러는데 알고 튄 거예요. 켰어. 그러니까 지금 띵굴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다급하게 튀었어. 왜냐? 2층 베란다에서 점프를 했거든. 그렇죠. 대단합니다. 이건 뭔가 샜어. 네. 대단합니다. 샜어. 그리고 2층 베란다에서 점프를 할 때도 몸에 지니고 튈 수 있는 물건은 몇 개 있죠. 뭐 있죠. 요즘에는 뭐 디지털이니까 시대니까. 네. 뭐. USB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들고 튈 게 많아요. 그렇죠. 자, 그런데 지금은 묘연합니다. 야 대한민국 땅에서 이렇게 사람이 사라지기가 쉽지 않아요. 아유. 근데 이 봐봐. 거의 체포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압수수색하고 체포하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튄 거잖아. 네. 이 정도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 수사력이면 네. 잡거든? 하루면 잡아요. 이거를 지금까지 못 잡고 있다고?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으면은 신발 신고 뛰어내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? 야 우리 저기 사건 반장에 나오는 그 잡범들도 뉴스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CCTV 쫓기 시작하면 금방 찾아요. 요즘 대한민국은 CCTV 천국이기 때문에 한 3명만 작정하고 달려붙어서 CCTV 분석하면 바로 잡습니다. 그렇죠. 이거 게다가 우리나라처럼 또 현금 쓰기 어려운 나라가 어디 있어요? 없어요. 어디 가서 다 카드 써야 돼요. 그렇죠. 그럼 바로 등록돼. 생존 반응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고 또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아닌 말로 험한 일 해가지고 진짜 뭐 노숙을 할 수 있고 뭐 산속에 숨을 쓰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. 그렇죠. 주가 조작했던 사람이었고, 그러니까 그렇지. 어쨌든 화이트 칼라 범죄자잖아. 그렇지. 그러면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게 뻔하지. 상대적으로. 그렇죠. 끽해봐야 어디 호텔. 근데 못 잡고 있어. 그러면 이제 오늘 매불쇼를 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. 네, 뭡니까? 체육 앵커가 현상금을 또 지금 이름하고 대략적인 얼굴 윤곽이 지금 나왔죠. 공개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오늘 과연 현상금을 걸 것인가? 요것도 한번. 근데 뭐 또 입건됐다라는 얘기도 있고요. 입건은 했지 이미. 그렇죠. 입건했으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지. 일단 잡아야죠. 그러니까 신병을 확보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몸뚱이를 못 잡고 있는 거라. 몸뚱아리를 못 잡았어요. 근데 참 50대 후반의 나이 아닙니까? 네. 근데 베란다 2층에서 뛰어내렸다고?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상당히 좋은 건데. 상당히 좋죠. 왜냐면 그 잘못 뛰어내리면 가요. 골로 가요. 급하면 가능해. 베란다 2층에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? 나는 지금까지는 가능해. 2층에서요? 왜냐하면 쉽지 않아요. 형수님이 화나면 바로 뛰어내려야 되거든. 우리 집 8층이야. 죽어. 여러분 2층에서 그게 지울 것 같아도 쉽다고 생각 안 해. 잘못하면요. 그냥 가 발목. 가요. 발목 가요. 진짜. 발목 무릎 잘못하면 그냥 대퇴부까지 작살나는 수가 있어요. 작살납니다 진짜. 2층이라고 해도 4m는 될 거 아닙니까?
아마 이제 붙잡고 이렇게 밑으로 좀 떨어지거나 그랬겠지. 야 스파이더맨처럼. 아니 내가 뛰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저는 락클라이밍을 했으니까 네. 그런 거 많이 했지.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잖아요. 왜 김건희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썼던 휴대전화가 스마트폰이 왜 건진의 법당에서 나왔냐. 근데 건진이 한 얘기예요. 물론 건진의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믿을 수는 없지만. 사람들이 휴대폰 오래 쓰면 애군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김건희가 애군을 떼어내기 위해 맡겼다라는 이게 거예요. 무슨 개소리야 이게. 아니 근데 나는 이게 김건희는 믿었을 것 같아. 김건희는 아닐지라도 어. 다른 사람들 폰도 이런 식으로 건진이 그치.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아. 그렇죠. 그래서 이 건진이 로비스트라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쓰였어요. 그리고 약간 얄랑꾸리한 해석을 좀 하면 네. 2012년에 김건희가 결혼합니다. 멧돼지랑. 아 예. 근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했던 폰이지 않습니까? 이거를 이제 사용을 좀 하긴 했는데 뭔가 이제 계속 사용하면은 거시기 하잖아. 결혼했는데. 그렇지. 네? 그러니까 이제 건진한테 주면서 이거는 좀 잘 처리해달라. 처리를 해달라. 데이터 싹 지워주고. 아니 그 법당에 올려가지고 좀 뭐 애군도 나쁜 쫓고. 애도 쫓고. 왜냐면 이게 왜냐면 이게 나의 부정한 어떤 게 담겨 그렇지. 있는 아주 흉한 물건이니까 네. 사실 흉한 건 지가 흉한데 그렇죠. 이 물건을 잘 처리해달라라고 순진하게 건진을 믿었거나 그렇죠. 아니면 내가 봤을 때 건진이 훔쳤을 가능성이 뭐 그럴 수도 있고. 왜냐하면 이게 좀 가까이서 지내다 보면 그 사람이 핸드폰 비번 치는 거 다 보여요. 뭐.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핸드폰만 내가 쓱 가져오면 핸드폰 가져오는 게 뭐 어려워요?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게 어. 지금 애초에 이 씨가 건희한테 소개를 할 때 이 사람은 무당이라기보다는 로비스트라는 표현을 썼단 그렇죠. 말이에요. 로비스트라고 알려진 사람에게 자기 휴대전화를 알려줘.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이게 거야. 이상하잖아. 김건희가 아무리 빡대가리라 그래도 이건 좀 부자연스럽단 말이야. 그래서 나는 그냥 건진이 그냥 쓱 훔친 다음에 휴대폰이 없어졌어요. 어떡하지 막 그러면 그건 뭐. 근데 약간 그런 쪽으로도 해석은 가능합니다. 이 이모 씨가 건진을 소개를 해줬잖아. 소개를 해줬는데 건진이 나름의 주술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게 좀 있을 거 아닙니까? 예. 그러니까 있겠죠. 사람들이 잘 털겠지. 모르겠죠. 근데 이제 김건희가 신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음. 왜냐하면 코바나 콘텐츠 직원을 채용을 하는데 건진을 옆에 둔단 말이에요. 그 이건희가 네. 그 한 것처럼 그렇죠. 관상이라든가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서 건진을 굉장히 신뢰했을 수도 있어요. 그럴 수도 있죠. 김건희가. 네. 다 가능한 얘기예요. 맞아요, 네. 맞아요. 네. 그리고 김건희가 워낙에 폰을 여러 개 들고 다녔기 때문에 그렇죠. 그 중에 하나 없어져도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 중에 하나를 처리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건진한테 줬을 수 있어요. 아니 뭐 실제로 진짜로 애군 떼달라고 맡겼을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봐요. 네. 그리고 건진이 로비스트라고 할 수 있었다라는 건 또 뭐냐면 본인도 그렇게 떠들었잖아. 자기 뭐 옛날에 잘 나갈 때는 뭐 초선 이하는 뭐 법당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뭐 그쵸. 이런 얘기를 했었고 네. 실제로 인사청탁 했던 것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사람들이 의외로 그 무속이라든가 이런 데 가가지고 남들에겐 못하는 그 비밀 쓰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털어놓습니다. 의외로. 그러니까 맞아요. 얘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럼 왜 그러면 내가 혹시 그때 뭐 누구랑 좀 사이가 안 좋았는데 걔랑 뭐 속으로는 뭐 내가 남들한테 얘기를 못 했는데 좀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 걸까요? 혹시 내가 잘못한 걸까요? 뭐 이런 거 막 하게 된다고 의외로. 제가 남편 몰래 어떤 남자를 몇 년 만났는데 이거 걸리면 어떡하죠?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돼요. 하죠. 그런 얘기 하러 가는 거예요, 의외로. 원래. 그러면서 애군 좀 그때 건진이 뭐라고 하느냐? 그 남자와의 관계는 당장 끊으셔야 되고 이게 나중에 남편이 큰일 하는데 너무 심한 거니까. 남편이 큰일 하는데 방해될 수 있으니까 그 부정한 것들이 담긴 건 저에게 주십시오. 김건희한테 그러면 이제 김건희가 막히면서 비번이 애군을 쫓으려면 열어봐야 됩니다. 그렇지. 그렇지.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일들인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는 되게 어설픈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간단한 게 우리 핸드폰 수리 맡길 때 비번 풀어주잖아. 그렇죠. 그럼 건진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애군을 쫓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가 주는 거지. 이걸 열어서 일단 다 지워야 돼. 초기화부터 해야 근데 됩니다. 진짜 영화대로 점을 많이 보나 봐. 그런가 봐. 아니 김건희도 그렇고 코바나 콘텐츠 할 때도 직원들 진짜. 시상에서 다 보냈고 우리가 이때 대통령실에 들어있던 그 무속인도 직원들 경력 다 봤다 그러지. 노상호는 계엄하면서도 군산까지 쫓아가서 비단아 씨한테 물어봤었지. 그리고 김건희는 그 전에
김건희한테 상담해주다가 질려가지고 그만뒀다는 사람 있잖아. 너무 이것저것 물어보니까. 노성훈 비단아 씨는 좀 다른 분류로 좀 카테고리를 분류해야 되는 게 아닐까. 아 근데 그건 그쪽도 러브라인인가요? 그쪽도 약간 러브로 엮인 것 같긴 해서. 아 일방적인. 네. 일방적인. 그렇죠. 짝사랑. 일방적인. 네. 하여튼 짝사랑을 당한 사람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. 기분 나쁘죠. 아니, 왜냐면 나쁘죠. 제가 그 건진 어제 전해드린 소식 중에 하나가 건진이 딱 찍었잖아. 얘 표창 주라고 윤희근이 경찰 되고 나서 얘 표창 해가지고 주라고 그러니까 그 선수가 실제로 한 몇 달 있다가 표창 받고 승진되지 않습니까? 그 선수한테 JTBC 기자가 묻거든. 이게 뭐 건진 아냐 그러니까 건진 알긴 아는데 전보로 가서 하는 사이라고. 그러니까 그런 어떤 승진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진짜 점을 엄청 많이 보나 봐. 봐요. 아 정치권도 많이 보고 검사들 수사하면서도 많이 보고 네. 인사하면서도 보고 생각보다 사람은 약한 존재야 다.